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창군수 부인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고창군청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에서 군수 부인이 앉을 의자에 깔 방석까지 들고 다녔다는 내용인데요. 일명 방석 담당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문제를 비롯해서 군수 부인의 도 넘은 의전에 대해서는 군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공무원을 비서처럼 부리고 때로는 수행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쏟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창군수 부인 양모 씨. 이와 더불어 최근까지 양 씨가 각종 행사 때마다 도를 넘는 예우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행사 자리에서 양 씨를 위해 방석을 깔며 시중을 두는 전담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맨 처음에는 방석을 큰 놈 오게 되겠는데 깔판 우리가 사람들 운동할 때 하는 그 깔판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로 접어갖고 그런 거 딱. 우리가 군의회 의장이랑 의원이랑 다 알아. 일명 방석 담당으로 불린 공무원들은 주로 군청 주민복지실 산하 여성팀 소속, 행정직제상 고창군 내 다문화 가족 등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지만 바로 이들이 본업 이외에 사실상 군수 부인의 비서 역할까지 떠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계가 군수 부인 모시는 계로 아주 그냥 전략이 돼 있어요. 여성계 차석이 깔판 방석 갖고 다니면서 앉으면 그 자리에다 방석 받쳐줬다가. 해당 부서를 찾아가 봤지만 담당 공무원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부인합니다. 저희가 말씀 못 들어요. 그런 거 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러나 군 의회에서조차 그동안 군수 부인의 도를 넘는 의전과 언행에 대해 수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잘못된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성계가 행정 고유 업무가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업무처럼 의전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의전이나 여러 가지 연관돼가지고 위에서 그런 말입니다. 폭언과 욕설 의혹에 더불어 방석 담당 공무원 문제까지 불거진 단체장 부인의 갑질 논란. 그 중심에 법과 원칙이 무너진 지방 권력의 현실이 놓여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방석까지 들고 다닐 정도로 군수 부인에게 쩔쩔맨 것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제왕적 지방자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규정에 넘는 권한 행사.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인의 갑질 논란에 대한 고창군수의 인식은 무엇일까? 공무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갑질까지 했다는 부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저 관행에 불과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다듬어서 쓴다, 바로 잡아서 쓴다 해가지고 가가 1년 얼마 동안 했어요. 차라리 그때 얘를 나한테 바꿔주세요 했으면 좋은데. 마치 현직 공무원 인사권을 사실상 민간인인 부인이 행사할 수도 있다는 태도입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계장급 공무원을 비서처럼 부렸지만 규정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 지탄받을 만큼 욕먹을 만큼 한 것은 아닙니다. 큰 군수, 작은 군수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지금의 지방자치는 일부 단체장 가족의 일탈 행위조차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정부가 단체장 부인의 수행을 금지하고 공무원을 비서로 배치하면 처벌까지 하겠다고 나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군수는 군의 울타리 안에서는 제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집단에 충성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승자 독식의 선거 문화. 게다가 단체장 가족의 공무원 접촉은 자기 사람 챙기기나 인사 개입, 선거 운동 등 무성한 논란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 관행으로 넘길 수 없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폐단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그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공식화됐습니다. 경찰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교통과 치안 같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일부 수사도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되는데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50대 체육교사가 수년에 걸쳐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해 무리를 빚은 부안여고 사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은 지역경찰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에게 와닿을 변화는 교통이나 민원 등 대국민 서비스 영역입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 권한이 표심의 영향을 받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치안 정책도 지역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라는 입법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이 정당 소속의 단체장 통제 아래 있게 돼 선거 등에서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넘어오는 만큼 예산과 인력이 수반될지도 문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현재 상황으로는 치안 서비스에서 오히려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산 업무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이 지금보다도 안 좋은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건 결국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일부 시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당초 취지를 살릴 차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네, 이처럼 경찰권도 지방의 일부를 넘겨줄 만큼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렇다면 도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과연 지방분권을 추진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요? 이 역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을 감당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모두 이에 걸맞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체장들부터 비리와 부정 그리고 역량 부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시장직에 있었던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아는 후배의 회사에서 축산 사료를 구입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김제 씨의 손해를 끼친 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취임 초기부터 건강 문제로 3년 넘게 군의회에서 발언 한 번 못했을 만큼 정상적인 군수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스스로 물러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군수직을 고수해왔습니다. 여기에 박경철 전 익산시장과 김생기 전 정읍시장은 선거법 위반죄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각각 물러났습니다. 지방의회는 청렴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 전북 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에서 16번째로 꼴찌에서 2번째였고 전주시의회는 조사 대상 기초의회 30개 가운데 30번째로 꼴찌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재량사업비 비리로 4명의 의원이 기소되고 유죄를 선고받는 등 의원들의 비리가 드러난 게 평가에 그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자정 능력 강화, 또 시민단체의 어떤 충분한 감시 능력, 또 집행기관 내부에 소위 말하는 독립적인 감사 기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인사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자치적 역량과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국민의당 통합파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반대파의 신당 창당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해 다음 달 4일 임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자 도내 통합 반대 측에서는 오는 17일 전주교육대학에서
보수 야합 저지와 개혁 신당 창당 당원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당 반대 측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해 개혁 신당 창당 일정을 서두를 방침이며 도내 7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MBC 사장이 공모를 통해 선임된 가운데 이번 지역 MBC 사장 선임에도 공모 절차가 도입됐습니다. 문화방송 노사는 전주 MBC 등 16개 지역 MBC 사장 선임 시 노사 동수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추천하고 선임된 사장에 대해서는 임기 중 지역 MBC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중간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지역 MBC 사장 공모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말 이후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의사 환자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71.8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석교마을에서 10만 원, 호선리 신부마을에서 20만 원, 후월마을에서 10만 원, 제남리 남산마을에서 10만 원, 김제시 황산면 진흥리 하목마을에서 21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두월마을에서 46만 5천 원, 쌍감리 백일마을에서 22만 원, 용마리 야음마을에서 7만 원, 청하면 장산리 신금마을에서 35만 원,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백평마을에서 24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송동면 영동리 손동마을에서 8만 5천 원, 신평리 신기마을에서 31만 원, 두신리 두곡마을에서 20만 5천 원, 세전리 중상마을에서 19만 원, 송내리 송내마을에서 4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완주군 소양면 신월리 상리마을에서 20만 원, 완주군 상관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께서 32만 원, 삼례읍 삼내리 남서신마을에서 83만 9,850원, 임실군 성수면 왕방리 왕방마을에서 22만 원,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왕정마을에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신명나는 우리가락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전주 서학 아트스페이스에서는 내일 인문예술공연 아방가르드 인 서학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고진영 작가의 수채화 작품을 이달 31일까지 덕진 갤러리에서 전시합니다. 교동미술관은 우리 민화를 전시한 황금의 기운을 담은 민화전을 선보입니다. 올해띠 동물인 개를 소재로 한 전시회 복 받으시게가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알리기 위한 합동 설명회가 오늘 부안 석정문학관에서 열립니다. 장수군은 내일 공무원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오는 26일까지 한지공예 등 전통문화 큰 나무 키움 교실을 운영합니다. 임실군이 농촌 여성을 위해 마련한 여성문화체험교실 수강자를 19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전주 시민들을 위한 무료 자전거 교실이 이달 말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종합경기장 내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1월 16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차차 흐려져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이며 서해안과 일부 내륙은 낮 동안 방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익산 6도, 전주 8도 등 6도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